안녕하세요. 예정대로라면 올 겨울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올겨울에 결혼식을 올리고 내년에 같이 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마 존경할 수 없는 어머님의 인품에 실망한 나머지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남매 맞으세요. 맏아들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친가가 제사도 많고 가족 간 행사도 많다 보니 맏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희생을 많이 하셨지요. 게다가 친할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신데 친할머니께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5, 6년 동안 크게 앓으셨어요. 그 병수발을 저희 어머니가 다 하셨거든요. 물론 작은아버지나 고모들께서 가끔 얼마씩 챙겨주시긴 했지만 아프신 부모님을 돌봐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저희 어머니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며 어머니 앞으로만 따로 재산을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1억이 조금 안 되었던 걸로 알아요.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이 했으면 뭘 얼마나 했냐고 그 돈 토해내라고 난리가 났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개만도 못한 뭐라고 요글요글 하시면서 그때 솔직히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한정식집을 차리셨어요. 예전부터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시기도 했고 언젠가는 본인이 잘하는 걸 해보고 싶으시다 하셨거든요. 다행히 금방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장사까지 제법 됩니다. 아버지까지도 당신 때문에 이런 솜씨 발휘도 못 해보고 살게 했다며 미안해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딸로서 어머니가 일평생 생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봐서 그런지 아무리 호감이 생기더라도 장남이라고 하면 마음이 차게 식더라고요. 주변 친한 친구들도 제가 그 정도라는 걸 알아서 애시당초 장남은 소개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소개받게 된 사람이 지금의 남자친구였어요. 공대를 나와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친구 말로는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번다면서 덧붙이기를 둘째라고 하더라고요. 위로 결혼한 형이 있고 아래로는 8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요. 저를 위해서 자기가 꼼꼼히 조사했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동갑내기라 말도 잘 통하고 제가 영화랑 전시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도 취향이 비슷하더라고요. 금방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는가 싶더니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된 이유는 당시 제가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나갈 지원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자기도 해외에 나가서 석사학위를 따오고 싶다며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어차피 둘이 진지하게 사귀고 있으니 아예 결혼을 시켜서 함께 보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당시에는 둘이 서로 죽고 못 살 만큼 좋아하기도 했고 어른들께서도 서로 솔직히 결혼시킬 때 보시고자 했던 뭐랄까요. 객관적인 조건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라고 해도 크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혼집이나 혼수 같은 걸 신경 써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남자친구나 저나 미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지낼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결혼 날짜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게 될 줄이야. 사건의 발단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유동적인 제 일정과는 달리 남자친구의 경우 가능하면 봄학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만약 안 될 경우 가을학기도 염두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넉넉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저와 긴히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장이나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라면 남자친구한테 직접 말씀하실 텐데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신 점이 의아하긴 했지요. 아무튼
퇴근 후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자친구 여동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 여동생은 21살이었는데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어쩌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거냐고 물어보니 출석수 미달로 유급을 2차례 당하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가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호언장담을 해서 가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남자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쪽팔려 했어요. 출석수 미달로 유급이 된다는 건 드러나 봤지 학교 다닐 때건 어디서건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신기하더군요. 게다가 그로 인해 퇴학까지 될 수 있다니. 남자친구 말로는 여동생이 공부에 흥미가 없기도 했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답니다만 그러면 친구들도 다 유급해야지 왜 남자친구 여동생만 유급을 한 건지.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잘못을 가릴 것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굳이 자꾸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지요. 남자친구 여동생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남자친구 여동생과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다 합쳐서 2~3번이나 봤을까요? 처음 해본 건 남자친구 동네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껄렁껄렁한 여동생의 모습이 남자친구랑 매치가 안 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남자친구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거든요. 반면에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화장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노출은 또 얼마나 심하던지. 그 이후로 양가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비 시부모님께 말하는 버릇이 너무 개차반이라서 놀랐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막내딸이다 보니까 당신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답니다.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다며 얼른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저처럼 앞가림 잘하고 살면 좋겠다고 제 칭찬으로 훈훈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갑자기 여동생의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속상하다고 운을 띄우시길래 요즘에 공부는 좀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저러다 검정고시나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제 앞에서 푸념을 늘어놓으셨어요. 솔직히 제가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 여동생이랑 가까워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마음을 대변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님 앞에서 왜 걔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냐며 흉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적당히 어머님 말씀에 호응도 해드리고 맞장구도 쳐드리며 생각했지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걸까? 그때 어머님께서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미국에 갈 때 여동생을 같이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물 마시는 중이었는데 하마터면 뿜을 뻔했습니다.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머님께서는 걔가 1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에서 영어라도 배워오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냐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 큰애니까 방 하나만 따로 주면 지가 밥도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고 그렇다면서 저만 믿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웠지만 애매하게 대답해드려봤자 서로 입장만 난처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더러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 아들하고 상의해보고 이야기해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덧붙이시기를 지 동생인데 싫다고 할 리가 있냐면서 당신 아들이 원래 지 동생이라면 껌뻑 죽는다면서 저만 결정을 내리면 될 거랍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협박처럼 들리더라고요. 말 그대로 네가 내 딸 안 데려가고 배겨. 이렇게 들리던걸요. 어머님께 제가 상의해볼 것도 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못 데려간다고요. 그러자 어머님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되물으시기에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따님은 못 데려간다고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얼마나 냉랭한지 없던 고드름도 생길 것 같았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려야만 했네요. 제가 미국에 가는 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직업과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제 남자친구,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도 자기의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의 결혼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서로의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내린 결정이고요. 저희는 따님의 보호자가 되고자 미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칼같이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말 잘해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리시더니 어쩌면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냐면서 저더러 너무 냉정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데리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딱 2년만 데리고 있으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면서 따지시길래 그러면 어머님이 데리고 미국에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당신이 사람을 단단히 잘못 본 것 같다면서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어쩌겠냐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에게는 정확히 이러한 이유로 어머님께서 먼저 저를 내치셨다고 알리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제정신이냐며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 아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면서 지금 부모 자식 사이 이간질하려는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노려보듯이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님께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좋은 어른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경우 없으신 분이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라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께서 당신이 경솔하셨다면서 말을 심하게 한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서시더군요. 딸 때문에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경우 없는 소리를 하신 것 같다면서요. 이때 잠깐이지만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한 발 물러서시기도 어쩌면 굉장히 어려우신 일이셨을 텐데 싶기도 했고 동시에 이런 일이 두 번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갈등이 되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이번 일은 없던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른도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여기기로 했지요. 특히 자식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언젠가 남자친구로부터 막내딸에 대한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극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기에 이해하려고 들면 아주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쯤에서 멈춰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은 또 한 번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저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기에 결혼까지 무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로 한두 달쯤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친구랑 만나서 비행기 티켓도 같이 발권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들도 정리하려고 만났는데 남자친구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여동생이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자취? 어디서? 갑자기 왜?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연달아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 미치겠다면서 사실 여동생에게 애인이 있었답니다. 남자친구 여동생 나이면 사실 한참 연애할 때긴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남자친구가 덧붙이기를 여동생보다 20살이 많은 남자랍니다. 둘의 관계를 알아차린 건 어머님이셨어요. 집 앞에서 애인이라는 그 사람이 남자친구 여동생을 끌어안는 걸 어머님이 보시고는 당신 딸이 무슨 일이라도 당하는 줄 아셨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던 장바구니로 내리치셨는데 남자친구 여동생이 지금 무슨 짓이냐며 자기 애인이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렇게 둘의 관계를 어머님 아버님이 알게 되시고 집안이 난리가 났지요. 울고불고 못 헤어진다는 딸에게 어머님은 검정고시부터 통과를 해라. 그러면 둘의 사이를 인정해주겠다고 조건을 거셨고 그러자 여동생도 자취부터 시켜달라. 그러면 1년 안에 검정고시 보고 내친 김에 수능까지 보고 대학도 간다고 그랬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또 결국 져주시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데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결정을 내리셨다는데 제가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어디서 자취하냐니까 서울 모여대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대학가가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냐면서 거기로 정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봤다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한정식집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신기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님한테 그런 계획이 있으신 줄은 차마 모르고 말이에요. 며칠 뒤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사돈 처녀,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동생하고 친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친하다기보다는 엄마는 고모랑 친하냐고 제가 농담식으로 넘기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냐고 여쭤봤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니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건가 싶어서 라며 약간 주저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시는데 저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았네요. 거의 2주째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 한정식 집에 와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며칠 전 점심때였대요.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 아시죠? 그러면서 식당에 들어오더래요. 누군가 하고 보니까 상견례 때 봤던 아가씨길래 어쩐 일이냐 하니까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 하더랍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는 계산을 안 하고 나가더래요. 첫날은 사돈처녀라서 차마 계산하라 소리를 못 하셨답니다. 문제는 3일 가까이를 연달아 와서는 점심 저녁을 그냥 먹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나가더래요. 참다 못한 어머니께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 제가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래서 저랑 이야기가 된 건가 싶어서 일단 알겠다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 생각한 게 그만 깜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 반응을 보니까 당신이 잘못 알아들었나 싶기도 하고 혹시 당신이 뭐 실수한 건가 걱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황당해서 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도 금시초문이랍니다. 자기가 알아본다 하길래 됐다고 내가 알아본다 하고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불현듯 남자친구 여동생의 자취장소를 어머님이 골라주셨다는 말이 기억나더군요. 설마 싶었지만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잖아요. 어머님께 혹시 따님이 저희 어머니 한정식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무전취식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답니다. 어린애가 타지에 나가 있는데 아는 어른이 좀 챙겨줬다 생각하시면 되지. 그걸 무전취식이라고 표현하시더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물으시더군요. 어머님의 뻔뻔한 반응에 황당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너네 엄마 밥집하지 않냐면서 맨날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는 데니까 당신이 가서 한두 끼 챙겨 먹으라 했다며 저희 어머니가 그거 돈 받아오라 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해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 딸 밥 차려주려고 음식 하시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리고는 차라리 처음부터 옆에서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시지 그랬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래서 지금 며느리 될 애가 시애미 될 사람 가르치려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니면 너 지금 밥값 달라는 소리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빈정대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이성의 끈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딱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이럴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빈정대실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어머님께선 넌 항상 말 잘해서 좋겠다. 너무 좋겠어라며 비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지금 당신한테 실수하는 거라고 당신이 내 시험이 될 사람인 건 알고 있냐며 협박하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이어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저더러 어머님한테 대들었냐입니다. 제가 어머님 진짜 왜 그러시냐고 저번엔 나더러 네 여동생을 데리고 미국에 가라더니 이번에는 말도 없이 우리 엄마 한정식 집에서 왜 식사를 해결하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네 여동생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 밥 한 끼 챙겨주실 수는 있지. 나이만 어른이지. 자기도 알다시피 하는 짓은 어린애잖아. 그러면서 지 여동생하고 어머님을 싸고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대든 건 너무했다며 자기네 집이 설마 밥값이 없어서 그랬겠냐고 한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저더러 너무 자기 엄마를 너무 나쁘게만 본답니다. 이제 보니 이 자식도 한통속이다 싶더군요. 남자친구한테 너랑도 더 할 말 없다고 끊자고 했습니다.
전화만 끊는 게 아니라 아예 이참에 정리를 하자고요.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그게 무슨 소리냐며 왜 또 이야기가 그렇게 되냐고 짜증을 냈지만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어서 말도 끝내기 전에 제 쪽에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어머니든 여동생이든 지 맘대로 살다간 큰 코 다친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그동안 남자친구 여동생이 몇 번이나 와서 무전 취식을 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이 가시네가 저희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더라고요. 몇 번을 돌려보고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녹화 떠서 남자친구한테 보내줬어요.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고 그러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궁금해서 바로 경찰서엔 안 가고 있었는데 집 앞으로 남자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신우도 같이요. 제가 무슨 일로 오셨냐 하니까 남자친구가 나서서는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풀려고 왔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그따위로 이야기할 거면 지금 할 이야기 없다고 이따 경찰서에서 보자니까 어머님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저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바라는 게 뭐냐면서 밥값이 얼마냐고 계좌번호 찍으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꼴까지 보고 서로 어떻게 한 가족이 되겠냐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아직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냐니까 남자친구가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못했답니다. 어머님 덕분에 아드님하고 파혼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 혼자 최대한 빨리 미국에 갈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랑 간다고 당신 아들 회사까지 관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지금 너 내 아들하고 내 딸 인생 다 조지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갑자기 열불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여동생이 어머님한테 적당히 좀 하라고 여기 화난 거 안 보이냐고 지들 엄마한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면서 아주 난리를 치던걸요. 그러더니 냅다 둘 다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더니 각자 다른 이유로 울고 짜고 빌고 난리가 났었네요. 남자친구는 자기는 어머님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같이 미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말자고 그러질 않나. 여동생도 자기 5만 원짜리 2장밖에 안 가져갔다면서 그거 지금 다시 가지고 왔다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질 않나. 왜들 이러고 사는지 한심하고 답답하고 보고 있는데 속 터지더라고요. 결국은 일단 경찰서는 안 갔고 대신 어머님하고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경찰서에 데려가서 매운맛 좀 보여줄까 했지만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와는 결국 완전히 끝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인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어머님 인품, 전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남자친구는 준비하던 미국 대학원도 떨어졌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요새 IT 업계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동생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결국 동거를 시작했다는데 제 친동생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만 나오더군요. 저는 2달 뒤에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이라니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또 혹시 아나요?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가서 잘 지내다 오겠습니다. 언제 미국에 놀러 오시면 연락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